한국 라면 매운맛에 기겁하면서도 정작 라면은 우리 거지라며 핏대 세우는 일본인들. 반대로 우리는 라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지 라며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싸움을 지켜보며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라면의 진짜 조상님, 중국입니다. 사실 라면은 중국이 낳고 일본이 키우고 한국이 완성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 꼬이고 꼬인 족보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지지고 볶아보죠. 자, 그럼 라면의 이름이 처음 탄생한 그곳, 19세기 말 일본 내 중국인 거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이라는 이름이 중국어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면의 진짜 조상님은 중국의 라메인입니다. 여기서 라는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위에는 국수를 뜻하죠. 말 그대로 요리사가 밀가루 반죽을 양옆으로 쭉쭉 늘려서 만드는 수타면을 말합니다. 때는 19세기 말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항구 도시인 요코하마나 하코다테로 대거 이주하면서 이 라멘을 함께 들고 들어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 생소한 국수를 보고 와, 신기하다. 중국에서 온 국수네? 라며 난징소바 혹은 신화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중국의 라멘은 원래 고기 육수에 고명으로 얹어 먹는 든든한 요리였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맛에 반해서 자기네식으로 변형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일본 전통 라멘의 시초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요리사가 직접 면을 뽑아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봉지라면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주문하면 주방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면을 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럼 요리였던 이 국수가 어떻게 전 세계 편의점에 깔리는 인스턴트 괴물이 됐을까요? 그 반전의 역사를 쓴 인물, 일본의 안도 모모우쿠를 만나러 가보시죠. 당시 일본은 패전 후 먹을 게 없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준 밀가루는 넘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빵보다 뜨끈한 국수가 먹고 싶었죠. 이때 안도는 집 뒷마당 닭장에 처박혀서 1년 내내 면만 튀깁니다. 이웃들은 저 사람 미쳤나봐 했겠죠? 그러나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물만 부으면 바로 먹는 국수였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포기하려던 찰나 부인이 튀기는 덴푸라를 보고 무릎을 탁 칩니다. 아, 맞다. 면을 기름에 튀겨서 구멍을 송송 내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라면의 심장, 유탕면의 탄생입니다. 중국의 국수를 일본이 인스턴트로 진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라면을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맛도 없는데 국수보다 훨씬 비싸잖아. 사실 라면은 처음엔 대중식이 아니라 선물용으로나 쓰이던 고급 사치품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일본의 금쪽 같은 라면이 어떻게 배고픈 한국 땅으로 건너오게 됐을까요? 이제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술 전수의 현장을 알아보죠. 자, 이제 시선을 돌려 196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나던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는 충격적인 풍경이 매일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모아 끓인 일명 꿀꿀이죽을 한 그릇 먹으려고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의 창업주 전중윤 회장이었죠. 그는 죽 속에 섞여있는 담배꽁초와 비닐 조각을 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배불리 국수 한 그릇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일본 출장길에 보았던 그 꼬불꼬불한 면라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시 한국에는 라면을 만들 기계도, 기름도, 밀가루도 무엇보다 기술이 단 1%도 없었다는 슬픈 현실. 권 회장은 결심합니다. 좋다. 일본에 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기술을 빌려오자. 그는 곧장 일본의 라면 회사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우리 밥줄인데 왜 알려주냐? 한국이 라면 만들 능력이나 되냐? 기계 살 돈은 있냐고요? 라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운명의 묘조식품 오쿠미 사장이었습니다. 권중윤 회장은 그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알려주시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오쿠미 사장은 전 회장의 절박한 눈빛에서 진정성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기술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든 비법을 무료로 전수해주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 공장에서 쓰던 최신식 라면 기계까지 헐값에 넘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보았소. 어서 가서 이 기계로 당신 나라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오. 배고픈 이웃나라를 향한 일본 기업인의 통큰 배려와 국민을 살리겠다는 한국 기업인의 눈물겨운 뚝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1963년 9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단돈 10원이라는 가격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커피 한 잔이 35원이었으니 정말 국민들을 위해 마진도 안 남기고 내놓은 파격적인 가격이었죠. 하지만 야심차게 내놓은 이 라면 처음엔 팔리기는커녕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라면이라는 이름을 듣고 아니 이렇게 뽀글뽀글거리는 게 국수라고? 실 아냐? 실?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누가 돈을 주고 실을 끓여 먹는데 라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전중현 회장과 직원들이 직접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시장 바닥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직접 라면을 끓여서 지나가는 사람들 입에 넣어주기 시작한 거죠. 실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국수예요, 국수. 일단 한번 드셔보시라니까요. 그런데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또 미지근했습니다. 아니 국물이 왜 이렇게 허여멀건하냐? 닭 비린내가 나. 느끼해서 못 먹겠다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겐 일본식 닭육수가 너무 낯설었던 거죠. 하지만 배고픔을 해결해줄 이 가성비 끝판왕의 매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판매량이 수직 상승했고 라면은 금세 한국인의 식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린 라면.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라면을 빨리빨리 대중화시키는 동안 원조국인 일본은 라면에 대한 태도가 우리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은 라면에 얼마나 미쳐있는 걸까요? 이번엔 기막힌 일본의 라면 정신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라면은 단순히 한 끼 때우는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종교이자 수행의 영역이에요. 일본에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5박 6일 전국 라멘 투어. 관광지 구경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목적은 딱 하나. 일본 전역의 라멘 맛집을 도장 깨기 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100년의 역사를 사랑하는 리얼 장인들의 라면 가게가 많기 때문이죠. 아침엔 삿포로에서 진한 미소 라멘을 먹고 점심엔 도쿄에서 깔끔한 쇼유 라멘에 저녁엔 하카타로 넘어가 꼬릿한 돈코츠 라멘을 먹죠. 5박 6일 내내 면만 먹는데도 그들의 빛은 진지합니다. 이 집 국물은 어제보다 0.5도 낮군. 고기 두께가 1.5cm야 라면서 전문가 뺨치는 맛을 분석하죠. 그만큼 일본인들은 라면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일본 라멘집 사장님들이 그만큼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3대가 가업을 잇는 건 기본이고 돼지뼈 국물을 제대로 우려내기 위해 꼬박 이틀 밤낮을 불화풀을 지킵니다. 잠은 언제 자냐고요? 국물이 제대로 우러날 때까지 솥 옆에서 쪽잠을 잡니다. 국물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은 날은 자신의 마음 자세를 탓하며 아까운 국물 다 내버리고 손님도 받지 않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아깝다. 그냥 팔지. 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맛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라면 맛은 이들에겐 자존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라면은 한 그릇에 10,000원, 20,000원씩 하는 비싼 요리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에 장인의 수명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겐 5박 6일 동안 국물 맛이나 음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빨리 먹고 다시 일터로 가야 했거든요. 여기서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과 천재적인 응용력이 폭발합니다. 장인의 국물 맛? 그걸 5박 6일이나 돌아다니면서 먹어? 그냥 스프가루 한 봉지에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한국은 일본의 정성을 과학으로 치환해버립니다. 수십 가지 재료를 농축하고 말려서 마법의 가루를 만들었죠. 일본 장인이 48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드는 그 깊은 맛을 한국은 뜨거운 물 붓고 딱 3분 만에 재현해낸 겁니다. 일본이 귀족적인 요리로서의 라멘을 고집할 때 한국은 인류의 친구로서의 라멘을 창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기 한국 라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장인들이 밤새 만든 그 국물 맛이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참기 힘들 만큼 느끼했다는 거죠. 이 위기를 한국은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이제 대망의 빨간 국물 탄생 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처음 나온 라면 국물은 일본에서 가져온 레시피 그대로 투명한 닭육수 베이스의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마늘과 고춧가루 없으면 밥 못 먹는 매운맛의 민족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라면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거 너무 느끼해서 김치 없이는 도저히 못 먹겠다 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느끼해서 환자들이나 먹는 음식 같다는 비아냥까지 들었죠. 이때 한국 라면 업계는 깨달았죠. 일본의 맛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답이 없구나. 우리만의 한방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썰이 하나 등장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라면을 시식하다가 전중윤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전 회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거 좋아하는데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 하는 거 아니오? 라고 말이죠. 이 일을 계기로 매운 라면 연구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부터 라면 국물이 점차 매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매콤함의 시장 흐름을 잇고
농심이 아예 아주 매운 라면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데이트를 친 것이 바로 신라면입니다. 일본이 담백함과 깊이에 집중할 때 한국은 얼큰함과 중독성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빨간 국물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편의점에 줄을 서서 불닭볶음면을 찾습니다. 일본의 기술로 시작했지만 전 세계 100여 개국 사람들의 입맛에 사로잡고 K푸드의 대명사가 된 건 결국 한국의 이 빨간 라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라면의 족보 확실히 정리되셨나요? 중국이 낳고 일본이 키우고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일본이 인스턴트 라면에 씨앗을 뿌린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가져와 전 세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대한 숲으로 키워낸 건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뺏었네, 누가 먼저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일본의 정성 가득한 라면도 한국의 화끈한 라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맛을 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의 젓가락이 향할 곳은 어디인가요? 아마도 보글보글 끓는 양은 냄비소, 그 시뻘건 국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기가 막히게 잘 볶아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역사로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지지고 볶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